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2020년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한국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지금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계 소비는 부진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건설 부분은 기성과 수주 모두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 및 반도체가 지금 수출 부진으로 11개월째 지금 수출은 연속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30대 기업 중 20곳은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또는 그 밑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 한파가 역시 내년에 더 혹독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매일경제가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30대 대기업을 상대로 경영 환경을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들 기업 중 18곳은 이미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든가 거의 모든 산업에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17개 대기업들은 중장기 전략을 재검토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 대표 기업들이 혹한기를 맞아 투자와 고용에도 칼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올해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기업이 16곳으로 절반을 넘었고 올해 채용 목표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토로한 대기업도 무려 11곳에 달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더 혹독한 찬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말이죠.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30대 기업 중 한 곳뿐입니다. 내년에 역시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기업도 30대 기업 중 7곳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무려 579곳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38.77%가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은 무려 45.39%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납부할 법인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세수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국 경제에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큽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파로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해 6% 달성도 좀 어려워질 거고요. 중국은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5%대로 하락할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글로벌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그 영향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달 초에 말이죠. 경제협력기구 OECD는 36개국 회원국 중에서 최근 2년 사이에 잠재 성장률이 가장 크게 떨어진 국가로는 터키와 아일랜드에 이어서 한국을 세 번째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1년에 0.98명이 출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지난해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구 변화에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인구 변화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50만 명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을 올가매는 온갖 규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반기업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특히 말이죠, 정부가 과도한 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내세운 사실은 간판 정책입니다. 그런데요,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이 지금 전국에 한 4만여 곳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는데, 이런 근무제에 대해서요, 고용노동부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쩌면 노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변수들도 글로벌 요인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한국 경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칼바람을 뚫고 투자와 고용이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먼저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사업과 조직을 개편하고 스스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정부는 말이죠,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되돌아보면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완 입법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체계해 올해 안에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사이에 이해 상충 문제를 신속하게 조정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도 기대받깁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업의 투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온갖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980년 2차 5일 쇼크로 마이너스 1.7%, 1998년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5.5%, 2009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0.8% 이후 최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됩니다. 경제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2020년 중국 경제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중국 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경제 지표의 부진 영향으로 60% 미만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IMF가 지난 10월 발표했죠. 5.8%. OECD가 9월 발표했는데 5.7% 등 주요 기관은 내년도 중국 경제가 5%대의 성장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중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저물은 6%대 성장 목표 시대입니다. 아마 중국은 올해도 6%대를 달성하기 어렵고요. 내년에는 5%대로 하락한다는 전망인데요. 2020년 중국 경제가 대내외 경기 악화로 6%대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디지털 경제 확산 등 극단적인 침체 국면은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잠재 성장률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형 구조적 장기 침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전한가? 지난 2019년 하반기 들어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2020년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부채 확대에 따른 부동산 버블 붕괴 촉발 가능성도 우려가 됩니다. 중국의 주택가격은 2016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수출 동력입니다. 2020년에는 2018년도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망이 되겠죠. 이런 공급망들에서 소외되는 등 수출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은 지금 기업 부채와 금융 부실에 과연 도화선이 되나, 이런 내용인데요. 2020년은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디레버리징 정책이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금리 인하 등 경기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면서 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 1분기 중국의 국가부채는 가계가 7조 3천억 달러, 비금융기업이 21조 1천억 달러, 정부가 7조 달러로 총 35조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유연한 환율 포바 시대에 오나. 여러분, 포바라고 하는 것은 1달러당 8위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기관의 중국 내 금융자산 보유도 확대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적 등으로 판단할 때 2020년 위안화 포바 상태가 올 가능성은 아직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8월 5일 위안화 1달러 환율이 7위안으로 가치가 절하되는 이른바 위안화 포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절하를 통해 관세 부담을 상쇄하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섯째입니다. 미국과의 막판 힘겨루기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1차 합의에 이를 전망이나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개방화 조치를 두고 민감한 부분에 의한 의견 마찰은 지속되고 있어 2020년도에도 이러한 대립 구도가 막판 힘겨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1년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의 입장에 중국은 피동적인 개방화 의지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2단계 협상으로 갈 때보다 진전된 합의가 예상되나 환율 조작이라든가 사이버 절도 금지,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 등 민감한 항목에서의 합의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등 우리를 둘러싼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즉 공급망이 되겠죠. 서플라이 체인 붕괴 우려가 과시화되고 있는 만큼 부품이라든가 소재, 장비 등의 상호 융합을 통한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최대한 극복해야 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019년 5월에 2천억 달러에 대한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고 10월에는 2,500억 달러에 대해 30% 관세 부과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셋째입니다.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모델을 시장별, 산업별 등 맞춤형으로 구축해 포스트 차이나 전략의 현실적 대응을 구상해야 합니다. 생산 기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호찌민의 임금 차이는 무려 2배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사점은 기업 부채의 확산, 위안화 환율 가치 절하 지속 등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확대 전이되어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서 국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즉 지속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기업 부채는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등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중국 내 자본 유출의 가능성, 즉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